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의 부인종양센터 이지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방암과 더불어서 이제 뭐 요즘 부인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또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그 암이 자궁경부암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 건수가 약 27만여 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자궁경부암이 약 3천여 건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는 전체 암 발생의 약 1.1%에 해당이 되고 또 여성암 중에서는 11위를 차지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발병률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 다만 이제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네. 또 젊은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첫 성경험 기간이 좀 빨라지기도 했고 자궁경부 이제 조기 검진 사례가 좀 늘어나면서 맞아요. 진단받는 비율이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그 주기적으로 검사를 아주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이 자궁이라는 신체 기관이 여성에게만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궁은 이제 임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성 생식기관이고요. 질과 연결되는 자궁경부가 있고 이제 몸체 역할을 하는 자궁체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궁, 경부, 자궁체부. 이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난소와 나팔관도 네, 어떤 역할을 여성 하는지도. 예. 생식기는 이제 질, 자궁, 나팔관, 난소로 크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모든 기관들은 이제 하나의 관처럼 이어져 있고요. 질은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여성 생식기이면서 자궁과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와 자궁 체부로 자궁이 구성되어 있고 자궁 체부에서부터 나팔관이 양쪽 난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난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는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 난자가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 내로 이동하게 되고 임신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이는 자궁 경부 저 부분에 암이 생기는 걸 우리가 맞습니다.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왜 이곳에 이제 암이 생기는가 이제 그 이유부터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 이제 피부나 점막에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200여 종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중에 일부만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치료 없이도 자연 소실되기는 하지만 이제 감염이 오래 지속되면 자궁 경부나 또는 외음부, 여성 생식기 부위에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래서 네. 요즘에는 뭐 이제 미리 그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나 아니면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를 가진 경우 또는 흡연을 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 그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이제 외음부 사마귀를 주로 유발하는 바이러스이고 고위험군은 자궁 경부암의 이제 유발 인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저위험군 바이러스로는 6번, 11번이 있고 네. 고위험군 바이러스에는 16번, 18번이 있는데요. 이 고위험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환자의 약 99.7%에서 발견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예. 자궁 경부암과 그 이 임상적인 이제 관계성이 이제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라는 걸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좀 그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좀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제 암으로 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지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자궁 경부암을 비롯한 다른 여타 부위남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 이지영 교수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암으로 가기 전에 미리 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궁 경부암으로 가기 전에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있을까요? 네, 자궁경부암은 전암병변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은 이형성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정상 자궁과 자궁경부와 자궁경부암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에서 연기암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제자리 암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병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침윤성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세포가 자궁경부의 기저막에서 표피까지 얼마만큼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단계별로 저희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 조직의 기저막에서부터 표피까지 얼만큼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그 단계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경증 상피내 종양이라고 얘기하는 CIN1 같은 경우 기저막에서부터 자궁경부 조직의 하부 3분의 1까지만 비정상 세포가 침범했을 경우를 말하고요. 네. 이제 자궁경부 이제 중등도 상피내 종양 CIN2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침범했을 경우 네. 그리고 끝으로 중증 상피내 종양 또는 제자리 암종이라고 일컫는 CIN3, CIS 같은 경우에는 떼어낸 조직의 전층을 비정형 상피세포가 모두 가름한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궁 경부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초기인지 또 중등인지 또 중증인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은 뭐 모든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조기에 이걸 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너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궁 경부암 증상이 따로 있나요? 자궁경부암의 증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정상 출혈입니다. 대개 초기에는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비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성관계 후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출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중기로 병이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배뇨 중이나 후에 출혈이 묻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말기까지 가게 된다면 악취를 동반한 피 섞인 분비물이 생기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심한 골반통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쨌든 자궁경부암도 증상이 일단 이렇게 좀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증상은 출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생리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출혈이 보인다면 좀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 초기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출혈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주 극초기에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수의 이제 악성 종양처럼 자궁경부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통 병이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궁 경부암 여러 가지 증상 설명해 주셨고 일단은 비정상적인 질출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생리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출혈이 좀 보인다거나 아랫배 약간 묵직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거나 또 분비물이 좀 악취가 나거나 또 예전보다 늘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증상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나도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이재현 교수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상담 내용, 사연만 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의심이 되는 증상들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텐데 어떤 검사들을 먼저 하게 될까요? 네,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에서 유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와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한 조직 생검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조직 생검의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행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들도 좀 살펴볼게요. 네, 자궁경부암이 이제 침윤성, 즉 진행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위 조직을 침범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한데요. 복부 CT, MRI, PET-CT와 같은 영상 검사가 있겠고 또 자궁에 인접한 장기로 방광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의 이제 전이 소견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로 조영술이나 방광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의심될 경우에 병원에 갔을 때 이 같은 검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자궁경부암 이제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네, 자궁경부암의 치료 방법은 이제 다양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자궁경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기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병기 체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병기는 자궁경부암 세포가 상피세포 내에 국한한 영기암이 먼저 있겠고 네. 또 상피세포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자궁경부를 벗어나지 않은 자궁경부에 국한된 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자궁을 벗어나서 질 상부 자궁 방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2기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진행이 되어서 자궁경부암병변이 질 하부를 침범하거나 또는 골반의 측벽을 침범하거나 또는 골반이나 대동맥 주위 림프절까지 이제 전이가 된 경우에는 3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방광이나 직장 같은 주변 장기 또는 아예 이제 우리가 자궁경부암이 진행을 해서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아주 원격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4기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0기에서부터 4기까지 이제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병기가 나누어지고요.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수술적인 방법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면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먼저 떠오르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 중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원추 절제술과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고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사선 치료와 결합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이 있고 수술 방법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원추 절제술, 근치적 자궁 절제술이 있었거든요. 이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궁경부암의 치료를 또 다시 이제 병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네. 자궁경부암이 자궁경부를 벗어나지 않은 0기의 경우에는 원추 절제술이나 이제 자궁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2기 초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근치적 또는 광범위라고 하는 자궁 절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자궁경부암이 자궁의 주변 조직인 자궁방을 침범을 해서 2기 말로 진단이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이나 동시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점까지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있는데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타 다른 부인암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참여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대 여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3기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흡연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치료는 아직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3기는 아직 이제 자궁암으로 가지는 않은 전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 이형성증 3기는 이미 이제 조직 검사 상에서 떼어낸 조직의 전층을 기저형 세포가 이제 침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자리 암종이나 아니면 일기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요. 네. 우선은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영상 검사나 다른 기타 검사를 통해서 주변으로 퍼진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간단한 원추절제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진 않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지금 다시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 꼭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분께서 전화 주셨고요.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따로 치료 받으신 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꼭 치료가 필요한지 지금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두 가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저위험군이 이제 발견이 되셨는지, 고위험군이 발견이 되셨는지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은 보통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자궁경부 세포 검사와는 전혀 다른 검사이거든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정상 소견이 보이셨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급성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자궁경부 암 검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 내지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의심스러운 이제 결과가 나오셨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양성일 때는 반드시 추가 진단을 위한 질확대경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이나 이제 다른 치료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위험군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6번하고 11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만 좀 기억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에 따라서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상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궁금증, 고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이고요. 건강 매거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자궁경부암, 이제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수술이고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을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있어서도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궁경부암의 수술적인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궁경부의 일부만 제거하는 원추 절제술과 자궁을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자궁 절제술이 있는데요. 원추 절제술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은 자궁경부를 원추 모양, 즉 곡갈 모양으로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 이 원추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함과 동시에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적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의 적응증은 중등도, 즉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2단계 이상의 이제 병변이 보이거나 가입력 보존을 원하시는 극초기 자궁경부암 환자분들에 있어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원추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가입력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네, 방법이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궁경부의 일부만 제거하기 때문에 네. 임신의 결정적인 자궁 체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쵸. 상태시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도 가능하신 거죠. 그렇군요. 원추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뭐 자궁 절제술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자궁절제술은 이제 비단 자궁경부암과 같은 악성 종양이 아니더라도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과 같은 양성 종양이 있을 때도 많이들 치료하는 수술적 방법인데요. 네. 자궁절제술은 또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는데 단순 자궁절제술과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 자궁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오직 자궁만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고 네. 질이나 나팔관이나 자궁 주변의 자궁 방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광범위 자궁 절제술은 자궁경부암에서 많이들 시행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질의 상부와 자궁 주변의 자궁 방을 함께 절제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궁 절제술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입력을 보존하는 게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죠. 임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궁이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수술하는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또 흉터 이런 거에 좀 민감해서 네. 이게 개복 수술인지 아니면 뭐 배꼽 주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은 자궁경부암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표준적 치료는 개복 수술로 아직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치문성 자궁경부암, 즉 우리가 소위 1, 2, 3, 4기로 표현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개복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개복의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복을 할 때는 복부를 가로로 절개하는 이제 횡절개나 배꼽 아래 또는 배꼽 위로 세로 절개하는 종절개가 있고요. 이 절개의 방법은 이제 병의 정도라든지 이제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편하고 병을 이제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죠. 단점으로는 이제 개복이기 때문에 흉터가 크고 수술을 해보기 더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흉터가 좀 네.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개복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최근 이제 의료 추세가 물론 병을 근치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삶의 질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개복 수술을 많이들 하는 상황이시지만 이제 흉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자궁경부암이 굉장히 극초기로 진단된 경우에는 개복 수술 외에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이제 복부에 작은 절개창을 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의 일종인데요.
절개창을 2개 이상 내는 일반 복강경 수술과 하나만 내서 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이제 나뉩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그 절개창 크기가 대략 1cm 정도이기 때문에 흉터가 굉장히 작고 통증이 적어서 수술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런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체내에서 종양을 제거를 할 때 이제 주위 장기나 조직으로 암세포가 묻어나서 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복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복강경 수술이 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좀 모은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아주 각광받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그래서 복부에 작은 절개창만 내고 하는 수술인데 아무래도 개복과 가까운 정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로봇 수술 카메라가 육안보다 10배 확대 가능한 3D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 로봇은 복강경과는 달리 관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 손목, 손가락 관절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 손의 떨림을 보정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 안정성도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짐에도 또 최소 침습 수술이니만큼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단축되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 감소된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로봇 수술 방법까지 다양한 저희가 치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이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셔서 미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가장 이제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25세 미혼 여성분이시고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이분은 본인 건강에 관심이 꽤 많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연히 검진상으로 시행했던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 이상이 확인이 되셔서 내원을 하셨고요. 네. 추가로 시행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고위험군 16번 양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질 확대경화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조직 검사상에서 상피내 종양 2단계로 확진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치료가 시행이 됐나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더 진행된 병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추 절제술을 통해서 가입력을 보존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원추 절제술 이후에 최종 조직 검사 상에서도 상피내 종양 2단계가 확인이 되었으며 떼어낸 조직의 그 변연부, 소위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변연부가 깨끗한 음성으로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나 시술 없이 지금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원추 절제술을 시행해가지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기혼이시고요. 4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40대 기혼 여성분이셨고 이분은 자궁경부의 폴립, 저희가 이제 용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이 폴립으로 인한 부정출혈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폴립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한 이후에 우연히 자궁경부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셨던 분이신데요. 조직 검사 상에서 침윤 병변 깊이는 약 3mm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은 편이셔서 네. 자궁경부 1기 초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게 또 원격 전이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을 했고 MRI와 PET 검사 상에서도 잔류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초기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수술을 하게 되었던 분이십니다. 네. 자, 이분은 어떤 수술 방법이 적용이 됐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만 나이 40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셨고 앞으로 임신을 더 원하지는 않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네. 자궁경부를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 수술을 개복으로 할 것이냐, 최소 침습 수술로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셨는데 주변 림프절이나 뭐 질 쪽으로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미용적이나 통증 조절이나 이제 예후에 이제 뛰어나다고 알려져 네. 있는 로보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수술은 단순 자궁 절제술과 난관, 나팔관을 난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난관 절제술을 하셨고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골반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을 하셨어요. 이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라는 것은 사진에서처럼 이제 형광 염색 물질을 주사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림프절 순환을 체크를 하면서 네. 제거하는 수술인데 림프절에는 이제 가장 먼저 전이가 되는 감시 림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시 림프절에 전이 소견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림프절 전이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가 의심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을 했던 분이십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최종 조직 검사 결과도 일기로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은 방사선이나 추가 항암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고 계십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궁경부암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고 있고요. 이런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까지 이제 뭐 완벽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수술을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했는지 개복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은 저희가 만 4주, 한 달 정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보통은 수술하고 퇴원하시는 순간부터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세요. 네. 뭐 샤워를 하신다든지 뭐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시지만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하듯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조금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네. 하기까지는 만 4주 정도의 요양 기간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7세시고 기혼자시고요. 이분은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3개월 전부터 질출혈과 악취를 동반한 분비물이 있어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내원 당일에 이제 골반 진찰을 시행하는 순간 이미 한 약 4cm 정도 되는 종양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상태셨고요. 네. 조직 검사를 했을 때도 예상대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종양이 크다고 해서 주변 질이라든지 자궁반까지의 전이를 우리가 바로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셨는데 네. 아주 운이 좋으시게도 질 상부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는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으셨던 네, 분이십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치료를 받으셨을 거고 어떤 수술 방법을 이제 선택이 됐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2기로 진단이 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복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자궁 절제술 중에서도 주변의 자궁방과 질 상부를 함께 절제하는 근치적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양쪽 나팔관 그리고 골반과 대동맥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기로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현재는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당연히 가입력 보조는 좀 어려웠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예후가 그래도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를 해주셨고 수술 이후에도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은 얼마나 또 자주 해야 되는지,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수술 후의 추적 관찰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첫 2년 동안은 이제 병기에 따라 약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3년간은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즉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추적 검사를 해나가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만 5년 동안 정기 추적 검사를 하시면서 재발 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듯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게 되십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추적 관찰의 경우에는 암의 병기, 즉 단계나 환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좀 차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추적 관찰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주셔야지만 또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지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이 좀 의심이 되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보이는데 병원에 꼭 가야 될지 자궁경부암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학생이라고 하셨고요. 2년 전에 자궁경부암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1차 예방접종을 또 다시 해야 되는지 2차를 맞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1차를 맞고 그다음에 2차를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3차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1차를 맞아요. 이제 네. 맞고 나서 이제 2차, 3차까지 다 맞으셔야 보통 이제 면역력이 획득이 되는데 1차까지 맞고 나서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음에도 그러네요. 네, 새로 접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바로 이어서 2차 접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맞으셔야 되는 시기를 잘 지키셔서 맞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나요? 1차, 우리가 2차? 1차 접종을 하고 나서는 2달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3차는 1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기, 즉 2차 접종 이후로 4개월 이상 지난 시기에 접종을 예. 하게 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2차는 일단 맞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2차, 3차는 적정 주기를 두고 잘 한번 맞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전에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졌다라는 증상을 말씀해 주셨고 자궁 근종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아직 병원에 가시지 않으신 것 같고요. 네, 생리통은 우리가 이제 쉽게 간과할 증상은 아니고요.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치부하셨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생리통이 최근에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난소나 자궁에 이상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가장 일반적으로 생리통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부인과 질환은 자궁 내막증이 있고 말씀하신 자궁 근종도 크기가 커지거나 이제 내부적으로 괴사가 되는 2차 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전에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신호 자체가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반드시 부인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이지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확인해 주시죠. 자궁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궁경부암은 백신 주사가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매우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약 70%에서 그 예방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 접종을 가능하게 해드리니까 이제 해당 연령의 자녀분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거를 이제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어린 나이에 맞은 경우와 성인이 네. 돼서라도 접종을 하는 경우 좀 그 예방하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차이가 좀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궁경부암이 이제 진단되는 경로가 대부분은 성관계를 통해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 성관계,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예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20대 이상 성인이 되어서 성경험에 노출이 된 이후에도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맞아 주신다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과활성화되는 것을 좀 예방해 주면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이런 부작용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맞아도 되나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과거에 2016년 정도에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고 났더니 뇌 손상이 발생을 하는 비율이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접종하는 그 용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접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뇌 혈관 이제 막을 이제 같이 좀 붕괴시키는 그런 독소까지 같이 첨가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 이제 그 결과는 철회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자궁경부암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주사 부위에 이제 경미한 근육통 외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예방 접종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오래전에 이가 백신을 맞았는데 국가 백신을 또 맞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백신의 종류가 이것도 여러 가지인가 봐요. 네, 자궁경부암 백신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가 백신이 있고 사가 백신, 구가 백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백신은 구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오래전에 이가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구가 백신을 새로 접종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을 한 번만 하면 평생 한 번만 하면 그 면역력은 쭉 유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수적으로 재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권유하지는 않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 환자분의 의지에 따라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부스터 접종을 하셔도 되고 이가에 비해서 확실히 더 많은 HPV를 커버하기 때문에 구가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신다면 자궁경부암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 이 백신 외에 자궁경부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궁경부암의 원인 인자는 HPV이기 때문에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우리 몸에 감염될 만한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HPV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관계 시에 피임을 한다거나 보호 장비나 이제 기구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지연 교수님과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성 건강의 적, 자궁경부암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고요. 다음 궁금증은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혼이신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미혼인 경우에는 더하죠. 사실. 네. 자궁경부암이 아무래도 임신을 위한 장기인 자궁에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가임력 보존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치료 중에서 초기 치료인 원추 절제술이나 자궁경부만 절제하는 자궁경부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원추 절제술이나 자궁경부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자궁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신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초기에 좀 미리미리 주기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서 좀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자궁 경부암에 걸리면 남편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남편도 검사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예. HPV 검사인 것 그런 것 같은데요. 아내분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 해도 남편분에게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필요성이 아주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HPV에 감염이 되더라도 대개 1, 2년 이내에 바이러스가 씻겨 나가면서 네, 음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분에 있어서는 자궁경부암 검사의 필요성이 그리 대두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궁금증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보여주세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자궁경부암 위험이 커지나요?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경구 피임약 자체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고요. 네.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피임 장치 사용 횟수, 빈도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HPV 감염에 잘 노출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HPV 감염이 이제 생기게 되면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궁경부암 의 위험이 좀 커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지은 교수님과 함께 자궁경부암의 이모저모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기나 이제 환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서 본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가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